브로콜리, 항암식품으로 유명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암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브로콜리를 챙겨 드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브로콜리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인데요. 이 설포라판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브로콜리를 아무리 먹어도 암 예방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체내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 설포라판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잘못된 조리법이나 상극인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브로콜리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항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브로콜리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하거나 상극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체내 염증을 유발하거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라면 이런 잘못된 식습관이 암 예방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을 함께 섭취하거나 올바른 조리법으로 요리하면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2배, 3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음식이 브로콜리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어떤 음식이 항암 효과를 강화할까요? 혹시 지금 내가 그동안 브로콜리를 잘못 먹었나?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브로콜리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는 음식 3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튜브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신력 있는 연구 및 논문을 바탕으로 최신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브로콜리가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브로콜리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암 예방 효과가 0%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브로콜리의 효과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브로콜리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탑3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공 육햄, 소시지 등입니다. 브로콜리를 먹으면서 햄이나 소시지를 곁들이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이 조합은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가공육에 포함된 아질산나트륨 같은 화학 성분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결합하면 이 강력한 항암 성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염증 반응을 유발하거나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대장암이나 위암 같은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먹을 때는 가공육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고온 조리된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삶아서 드시거나 볶아서 드시는데요. 뜨거운 물에 오래 삶거나 강한 불에 볶는 조리법은 브로콜리에 있는 설포라판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조리하면 설포라판의 80% 이상이 소실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브로콜리는 살짝 데치거나 스팀 조리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브로콜리의 아삭한 식감을 살리면서
영양소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죠. 세 번째, 과도한 유제품 섭취입니다. 브로콜리를 치즈와 함께 먹는 레시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제품에 포함된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브로콜리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풍부한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율이 저하되면서 브로콜리의 항산화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제품과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설포라판의 혈중 농도가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유제품과의 조합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이 브로콜리의 좋은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그동안 햄과 브로콜리 볶음, 치즈 브로콜리 그라탕, 브로콜리 크림 수프 같은 음식들을 건강식으로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브로콜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피해야 할 음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브로콜리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함께 섭취하면 항암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암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브로콜리의 효과를 2배로 높여주는 궁합이 좋은 음식 탑3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2배, 3배로 높여주는 궁합 좋은 음식들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은 암 예방에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이 설포라판이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브로콜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브로콜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 탑3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브로콜리는 지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라서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탈리아 로마라 사피엔자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와 함께 브로콜리를 섭취했을 때 설포라판의 체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면역력 강화와 암 예방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친 후 올리브유를 뿌려 샐러드로 먹거나 가볍게 스팀 조리 후 올리브유와 함께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암 성분인 알리신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알리신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과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했을 때 암세포의 성장 억제 효과가 단독 섭취 시보다 4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마늘을 생으로 다져서 브로콜리 샐러드에 넣거나 브로콜리를 살짝 볶을 때 마늘 기름을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레몬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로콜리와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설포라판의 항산화 효과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레몬의 비타민C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감염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를 데친 후 레몬즙을 살짝 뿌려 먹거나 레몬 드레싱을 활용한 샐러드로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올리브유, 마늘, 레몬과 같은 음식들과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하면 이제 브로콜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음식들까지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50대 이후 브로콜리를 얼마나 어떻게 섭취해야 항암 예방에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세포 노화와 면역력 저하로 인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올바른 브로콜리 섭취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브로콜리의 하루 적정 섭취량부터 알아볼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100g에서 150g의 브로콜리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 양은 브로콜리 한 컵 정도로 일반적인 성인에게 충분한 설포라판을 제공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이 정도 양의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장암과 폐암 발생률이 각각 30에서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식단에 브로콜리를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 과다 섭취는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0g 이상 브로콜리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사람들 중 일부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로콜리는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면 설포라판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브로콜리를 스팀 조리하거나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가 잘 보존되어 최대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너무 오래 삶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살짝 데쳐서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도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브로콜리 섭취 시 소화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를 섭취할 때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는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 FDA에서도 이러한 주의를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와파린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브로콜리의 비타민 K 성분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를 주스 형태로 섭취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 주스를 만들 때 과일과 함께 갈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설탕 함량이 높은 과일을 사용하면 오히려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는 가공하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주스를 마실 때는 과일의 양을 조절하거나 레몬처럼 당분이 적은 재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브로콜리를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항암 예방 효과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루 100에서 150g의 브로콜리를 지속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5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브로콜리 섭취법까지 완벽하게 알아보셨으니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과 일상 속 실천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브로콜리의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아보셨으니 이번에는 브로콜리를 통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지금부터 브로콜리 섭취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로콜리 섭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100에서 150g의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브로콜리를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샐러드로 먹거나 점심에는 브로콜리 스팀 요리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말이죠. 올리브유나 마늘, 레몬과 함께 섭취하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흡수율을 높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브로콜리를 다양하게 조리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금방 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스프, 브로콜리 볶음, 브로콜리 샐러드 등 다양한 레시피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도 채소 섭취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리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활용한 건강 레시피를 찾아보면서 새로운 맛을 즐겨보세요. 세 번째로,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항산화 작용과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섭취한 후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암 예방 효과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루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신경 쓰세요.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이는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명상, 호흡 운동,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채소 섭취와 정신 건강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필수입니다.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는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한암학회에서는 50대 이후 정기적인 암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위암, 폐암 등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수월하므로 브로콜리 섭취와 함께 정기적인 검진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만으로는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을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과 건강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외에도 시금치, 토마토, 고등어 등 항암 효과가 있는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자, 오늘 알려드린 브로콜리 섭취 방법과 건강관리 팁 잘 이해하셨나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건강은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